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서울 초대석의 신유철입니다. 몇 주에 걸쳐 서울시 지방자치의회 의장들을 모시고 2011년 구의회의 현안과 계획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서구의회 이명호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힘든 발걸음을 하셨는데 강서구민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58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TV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이명호 의장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늘 우리 강서구의회를 함께하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는 서울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 강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또 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10일부터죠. 이제 임시회가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할 주요 안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190일에 네. 그 임시회에서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민원, 또 우리가 이제 그 의회 차원에서 또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고 네. 또 상임위원회별로는 이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네. 또 그 일선에서 이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06년도에 그 우리 강서구의회가 시작하는 그런 그 회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작을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상황 파악도 좀 하고 그러셔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예산안을 이제 또 결정을 하시는데 사실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의 모든 구가 그렇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안 결정하시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민들께서 그렇지만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만들어졌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강서구에는 어떻습니까? 좀 예. 그렇습니다. 뭐 무상급식에 대한 게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논란도 되고 네. 또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에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한 33%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25개구 평균을 따지면 굉장히 낮죠. 낮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 그 한 3,97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한 197억 정도가 증가는 됐습니다. 외형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받는 이제 보조 그 재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이제 뭐 저로 인해서 나오는 그 재원인데 세금을 거두면 이제 대신 수수료 줘.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인건비나 이제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사업비는 한 2,688억 정도. 여기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쓰여질 게 한 1,834억 정도가 이렇게 지급하는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그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렇게 3,900 뭐 몇 억 이렇게 든다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미흡하고 또 그간에 또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타구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러지만 뭐 액수로 보면 한 197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러시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든지 예산이 이제 꾸려졌고 또 어떻게 아까 이제 복지 예산으로도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어느 복지 이렇게 딱 뭉뚱그려서 보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좀 쓰이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이제 저소득층도 많이 계시고 또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복지관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사실 그 쓰여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유아 부분이라든가 또 저소득 그 아동들의 어떤 급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산적해 있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예산을 다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 합니다. 네, 고민이 이제, 많으시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제 불효불급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확대 같은 거라든가 또 사회 안전망 구축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돌려서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참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체 예산의 그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46% 정도 돼요. 절반 가까이네요. 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가장 아마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일단 복지의 대부분을 이제 지급하는 데 좀 소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얘기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 얘기를 좀 빼먹을 수가 없는데, 3년째 지금 동결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구의 의원 또 시의원 하면 아마 이런 의정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좀 잘못 알려졌다.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의원들은 사실은 지금 구급 공무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의원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사실 생계 수단인데 굉장히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소송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또 그리고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제 공무원법에 의해서 2.5% 정도 이렇게 이제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지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구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 3년째 동결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런 건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어떤 시민단체나 또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건 널리 이렇게 좀 알려주고 충분하게 이제 저희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인상을 할 때는 투명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소송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구마다 의원님들이 받는 이제 의정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 구마다 좀 사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시 구의회 이제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이제 또 취임을 하셨는데, 이제 회장님으로서 또 한 해를 맡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의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회장으로서 활동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구의회가 25개가 있죠. 25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물론 전임자들도 잘했을 겁니다. 잘했을 건데, 첫째는 25개 구의회가 어떤 각자 목소리를 내고 전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의정비 부분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지방자치 윤리강령이라는 게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들 어떤 범죄 집단화 같은 이렇게 이제 인식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잠 하룻밤 자고 나면 기초의회를 없앤다, 또 다시 부활을 한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장 기초의원들이 생활 정치하는 데서 국민들하고 가장 접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간에 우리 지방자치 이후에 이렇게 보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들의 원동력인데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서울시 25개구 의회 의장단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아닌가.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동윤리강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부 독소조항 또 잘못된 부분도 이제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25개구 의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지만 정당을 초월해서 어떤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대안 제시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마 25개구 의회가 끌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데 너무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기지개를 좀 펴시려는 그런 목표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의 이슈는 그거죠. 광역도로명, 도시와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 네. 그 도로 명칭을 두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등촌로를 또 목동로로 바꾼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긴급 회의도 한번 가지셨다고요? 네.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13일에 이제 임시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로라는 게 네. 60년대부터 지금 공항로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마 공항로라는 건 익숙해 있는 거죠. 네, 네. 또 등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촌로라는 게 벌써 7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불러져 있고 또 익히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광역화로 한다고 하면서 일부 주민에 의해서 목동 등촌로, 목동 공항로. 이름 명칭을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5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해서 일부 등촌로 쪽에는 일부 아마 이제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명칭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되게 되면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굉장히 골이 깊어진 대립 관계가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특히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근데 그걸 갖다가 목동 공항로라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1월 13일 날 이제 임시회를 해서 반대 결의안을 내고 또 서울시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이제 그 자체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동로로 바꾸는 방안. 그것이 이제 부결이 돼서 예. 지금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역 이기주의죠. 지역 이기주의고 또 내면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어떤 목동 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고 강서구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됐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로명이 바뀌면 주민들의 혼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번 또 도로명이 바뀌면 3년 이내는 바꿀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혼란이 오죠. 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아마 심화됩니다. 아무래도 좀 협의가 서로 이제 주민들 간의 협의도 좀 필요하고 지역 간의 그렇습니다.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서의 또 다른 이슈라고 치면 이제 주거 지역에 섞여 있는 그 공장들, 공업 지역,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준공업 지역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5대 때 중공업 지역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했고 그러시군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등촌 일삼동인데 강서구에 지금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등촌, 일산, 가양, 염창동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전후반기야 이제 여기는 이제 논밭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업 지역이 가능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던 이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대가 흘렀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대단위 단지들이 이제 들어섰죠.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문을 열면 중공업적이라는 자체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뭐 자동차 이런 저 공업사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환경 부분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뭐 신너나 낙하 때문에 막 냄새도 참 지독하고 또 육안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중공업들이 특위를 하면서 현장에도 좀 가봤고 또 가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용도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저명 인사들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또 보고서도 쓰고 뭐 용역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총량제라는 게 이제 묶여지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서 총량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마곡지구 지금 한창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첨단 이제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근데 그게 용도가 이제 중공업적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총량제라는 게 여기 해제한 만큼 다른 데다 옮겨야 되는데 예. 마치 우리 강서구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미 주거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여타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남아있는 그 부지가 지금 뭐 카센터나 뭐 이런 공업사 같은 이런 부지들을 그 부지만큼 이 마곡지구에다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중공업적이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기피 시설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이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고 또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고 해서 작년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서울시 의원들 우리 강서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아마 재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이미 주거화되어 있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이제 중공업적을 해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문만 열면 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그 어떤 카센터나 이런 공업사들이 출배해 가지고 사실 주거 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서울시에서도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강서구 이제 개발 문제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복지 문제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한국 노인복지운동본부 공동 대표로도 지금 재직 중이시고 뭐 지난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거기에서 효문화 봉사 대상 또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있어서 이제 복지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반면에 또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한 가정에 이렇게 국한됐던 부분인데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됐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걸 사실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런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과거에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가 많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노인을 학대하는 부분, 또 방임하는 부분. 물론 뭐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론화가 안 된다는 데 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간에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 인구가 아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부 문제구나. 비록 개인이지만 이런 그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뜻을 모아서 당시에 이제 그 한국 노인복지운동본부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의 인가를 받아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앞에서 이제 노인 학대를 예방합시다, 노인을 공경합시다는 이제 캠페인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은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그 치매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사회에서 또 정부에서 사실 그 전체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제 노인 요양법이 생겨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 단체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그런 부분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찾아가는 민원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선되시면서 이번에 새로 이제 6대죠. 6대 이제 의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약속을 하신 게 소통. 예,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가장 먼저 이제 되는 이제 약속의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언론을 보면 이제 지방 단체장 정도는 이렇게 민원 중개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전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 생활 정치, 생활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일선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이제 제기하려면 거의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규제가 우리나라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끊기는 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의정 생활을 한 4선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을 하고 나서 제가 최고 먼저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현장을 한번 좀 뛰어가는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 접해서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민원이다면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또 기관에라든가 그래서 찾아가는 진짜 생동감 있는 그런 민원 해결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난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부시장에 가서 남부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해주고 또 서울시의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게 아마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활성화시킬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도 좀 편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좀 활성화돼서 국민들이 많이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또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중공업 지역 해제와 또 노인 복지 문제 등 강서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초대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